여러분 집에 금덩이 한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 왜 인간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반짝이는 노란 금속 덩어리에 그토록 미쳐왔을까요? 시대는 변하고 왕조는 사라지고 제국은 흥망을 거듭했지만 금의 가치만큼은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밀려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금은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어떤 본능을 깨우는 마법 같은 물질처럼 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금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와 마음 속에서 이토록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의 이야기는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뜨거운 땅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강가를 걷던 한 사람이 발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짝이는 노란 금속 조각이었는데 돌이나 흙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신비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집어들었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바람과 물에 닳아도 본래 모습을 잃지 않는 금의 성질을 발견하면서 경악했습니다. 이건 보통 물질이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금은 처음부터 다른 금속과는 차원이 다른 신이 내린 물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400년이 흐른 기원전 2600년경 이집트 파라오들은 금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태양신 라의 살결이라고 불렀고 그 빛을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죽으면 온몸을 금으로 감쌌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죽은 왕의 얼굴을 11kg의 순금으로 덮는 것을요. 파라오는 금을 몸에 걸치는 순간 신의 권위를 입는다고 믿었고 금은 곧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황금빛 달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었던 겁니다. 기원전 20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와 히타이트, 아나톨리아 지역 사람들도 금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금을 제물로 바치고 왕관에 박아 넣으면서 이걸 만지면 신의 세계를 가까이 느낄 수 있어라고 믿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서양이 서로 만나기도 전에 이미 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금의 물리적 성질 자체가 인간에게 보편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녹슬지 않는 것, 시간이 흘러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것.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1100년경 주나라 시대부터 금이 황제의 색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존재였고 금빛은 바로 그 하늘의 뜻을 보여주는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관과 옷, 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것이 금으로 번쩍였고 누구도 함부로 금빛을 쓸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금은 절대 권력 그 자체였고 그 전통은 마지막 황제가 사라질 때까지 무려 300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서 3세기 사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에서도 금은 왕과 귀족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황금 왕좌에 앉아 제국을 다스렸고 그리스인들은 신전 기둥과 조각상에 금박을 입혀 신들을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금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제국의 힘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저 나라는 금이 얼마나 있어? 이 질문 하나로 그 나라의 국력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금은 종교적 상징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권력의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 제국이 아우레우스라는 금화를 만들면서 금은 또 한 번 진화했습니다. 이제 금은 제국 경제의 중심이 되었고 로마 시민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광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금화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금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의미했고 사람들은 금화를 통해 거래하고 미래를 약속하고 서로를 믿었습니다. 금은 이제 종교와 권력을 넘어 경제의 피가 된 겁니다. 중세에 들어서도 금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교회는 금빛은 하늘의 빛이 지상에 머무는 증거라고 선포하고 성당 내부를 금으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사람들은 금빛 찬란한 제단을 보면서 아, 신이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금빛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고 금은 영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를 동시에 상징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금은 또다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탐험가들은 신대륙 어딘가에 끝없는 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미친 듯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엘도라도 전설을 들어보셨나요? 온몸에 금가루를 뒤집어 쓴 왕이 다스리는 황금도시 이야기 말입니다. 수많은 탐험가들이 이 전설을 쫓아 정글 깊숙이 들어갔고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금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19세기에는 미국과 호주에서 골드러시가 폭발했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금만 찾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사람들은 삽 하나 들고 꿈과 욕망을 가득 안고 금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 부자가 되었고 어떤 이는 허망하게 죽었고 어떤 이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열기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고 미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물질이 된 겁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세계는 금본위제를 통해 금을 전 세계 경제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각국의 화폐 가치는 금의 양에 따라 정해졌고 국가의 신뢰 역시 우리는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다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 8월 15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TV에 나와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습니다. 금본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고 무역 적자는 점점 커졌습니다. 미국이 찍어낸 달러는 넘쳐났는데 정작 금 보유량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우리가 가진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곤란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금고가 텅 비겠는데 결국 닉슨은 금본위제를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 금은 끝났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금은 여전히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금이 가진 진짜 가치는 법이 정하거나 제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안정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금본위제가 폐지된 후 각국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더욱 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못 믿겠어. 금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 오늘날에도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금입니다. 주식 폭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존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손에 쥘 때 묘한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바로 그 안정이 금값을 떠받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결국 금은 인간의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는 물질이며 그 가치의 핵심은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금의 긴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빛을 쫓았던 마음, 영혼을 꿈꾸던 마음, 미래를 대비하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금이라는 노란 금속 덩어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역사는 단순히 물질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역사이며 금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